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법인세 파트 159페이지. 자, 기본서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오프라인 학생들은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찍어드렸는데 암기가 안 돼 있으시면 문제를 기본적으로 못 풉니다. 자, 일단 처음에 1월 21일서부터 고유목적 사업비인데 이게 사회복지법인에게 지출한 이제 금액 중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이제 지출된 금액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이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지정기부금에 해당을 하시게 되고요. 지정. 자, 두 번째 3월 6일은 수재연금이래요. 그래서 수재연금은 이제 이재민에 대한 수재금품 혹은 뭐 수재민에 대한 수재금품 요런 얘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에 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에 해당을 하시게 되고요. 요게 이제 해당하는 것들은 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요런 얘기 포함되는 거예요. 다음 그러고 국군장병 위문금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방헌금이나 아니면 국공장병 위문금품 법정기부금이고요. 자, 다음 그러고 아래 국립대학 시설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정교육기관에 지출된 시설비에 대한 기부금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거든요. 뒤에가 안 보이는데 기부금이에요, 뒤에가. 자, 그래서 얘도 법정기부금이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표자에 대한 종증 10월 5일 거 종중이죠. 종중. 종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비지정기부금이 우리 책에 없던데 대표적인 이제 비지정기부금에 들어가시는 게 뭐가 있으시냐면은 동창회비나 향후회비나 종친회비나 아니면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종중이라는 거는 종친회비를 말하는 거예요. 종친회비. 그래서 이 10월 5일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 되기 때문에 조정은 송금불산입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비지정기부금 혹은 종친회 기부금 금액은 80만원. 그러고 대표자 거 지출하셨죠? 그럼 소득처분이 상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요. 우리 지금 요 문제는 조정은 이제 하시는 문제가 아닌데, 조정하는 문제는 아닌데 한번 조정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비지정기부금은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67페이지. 162페이지. 죄송해요. 162페이지. 자, 기부금 한도 계산하시는 주관식 문제. 자, 일단 여기 정오표에 수정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정오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국제기구에 자리가 없으니까 옆으로 좀 써야 되겠네요. 이쪽에 써야 되겠네요. 자,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제 답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프라인 학생들은 다 잡아드린 얘기고요. 자, 그래서 기부금 이제 한도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실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째는 어차피 다른 조정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올 거니까 처음에 1번 법정, 지정, 비지정을 구분한다. 다음 2번 산식을 세운다. 다음에 3번 산식에 대입하여 한도 계산을 한다.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일단 법정 지정, 비지정을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지우고 지우개가 여기 있다. 자, 법정 지정, 비지정을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국방헌금 나와 있으시죠? 제가 아까 국방헌금 법정이라 그랬죠. 법정. 자, 다음 그러고 신용협동조합 기부금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아까 제가 앞에 적었던 새마을금고 기부금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신용협동조합이시면 신협이요. 신협.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뭐 기부단 거기가 이제 법정기부단체나 지정기부단체는 아니니까. 다음 그러고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요거 이제 지정기부금에 해당을 하시게 되고요.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시는 거 아까 제가 지정기부금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자, 그래서 조금 글자가 큰데 뭐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하단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으시냐면은 여기 보면은 국제기구에 지출한 이제 기부금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셨으면 이제 산식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산식을 이제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산식을 세워볼 건데, 산식은 당기순이익에, 글자가 조금 작네요.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입금, 다음에 손불, 마이너스 손금, 입불, 나오는 차가감 소득금액에 플러스 법정기부금, 플러스 지정기부금, 나오시는 기준 소득금액에 마이너스 2월 결손금 있으면 빼주시고, 다음에 계산돼서 나오시는 금액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돼서 나오시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50%를 하시면 그게 법정 기부금 한도가 되고요. 다음 그러고 그 밑에 요 네모 계산한 거 밑에다가 이제 법정 기부금 중 시인액을 빼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산돼서 나오는 금액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금액에다가 이제 곱하기 10%를 해주시면 지정기부금 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시면 이렇게 세로로 산식을 써주시고 다음에 갖다가 숫자를 대입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비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지정기부금은 지금 앞에서도 제가 적어드렸던 것처럼 손금불산입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비지정기부금 50만원 있는 상태고, 이게 소득 처분이 지금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대표자가 지출했습니다, 누가 지출했습니다 이런 말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2019년도인가 까지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시면 이제 기타 사유출로 처리하시면 됐는데 2020년인가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사회 유출이 됐는지 그걸 명시하도록 이제 세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타 사유출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쓰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한도 계산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딱 명시를 안 해줬어요, 문제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실 때는 뭐 대표자가 지출했습니다 이런 말로 나오실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기타 사유출 넣으시면 돼요. 진짜 그런 말도 없으면.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럼 이제 위에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500만원이죠? 한번 채워볼게요. 당기순이익이 500만원. 다음에 입금 손불이 얼마 있냐면은 100만원이 있는데 얘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이래요. 그럼 요게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금 산입자리가 100만원인데 여기에 비지정 기부금 50만원까지 더해서 150만원이 되는구나 가 되시는 거고, 다음에 송금 산입 금액은 얼마 있냐면 370만원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00만원에 150만원을 더하고 370만원을 빼시면, 자, 500만원에 다시 500만원에 150만원을 더하고 370만원을 빼시면 나오시는 금액이 28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법정기부금이 얼마 있었냐면 150만원 있었죠. 자, 150만원 더해주시고 지정기부금이 얼마 있었냐면 두 개 있었죠. 3번 4번. 그래서 3번 80만원에 4번 100만원 더해서 180만원을 더해주시면 기준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610만원이 되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2월 결손금을 빼셔야 되는데 2월 결손금은 두 가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2월 결손금은
우리 회사가 만약에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2월 결손금을 100% 차감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다. 일반 기업이다. 그러면 기준 소득금액의 60%를 차감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개정됐어요. 계산산식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일은 각 사업연도의 60%를 한도로 2월 결손금을 공제받는 법인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각사 소득의 60%를 공제금액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되셨죠? 요 각사 소득의 60%는 나중에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하실 때 하시는 이제 사항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주어준 이유가 뭐냐면, 과세 표준 주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각사 소득의 60%를 2월 결손금으로 공제받는 이제 법인이라는 거는 결국 일반 기업이란 얘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2월 결손금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부금을 계산할 때 공식인 거고, 기부금 과세표준을 계산하실 때는 이 자리가 기준소득금액이 아니라 각사소득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법인세 1강 문제풀이 해드릴 때 영상에도 제가 해드린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월 결손금이 지금 얼마 있다 그랬냐면 300만 원 있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걸로 가셔야 돼요. 지금 2월 결손금 있는 300만 원과 한도가 지금 얼마냐면은 610만 원 기준 소득 금액에 곱하기 6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작은 거. 되셨죠? 그래서 610만 원에 0.6을 눌러보면은 36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은 300만 원이 차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1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이제 남는 금액이 얼마 나오시냐면요. 310만 원이 나오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310만 원이 되고, 이 310만 원 중에 이제 법정기부금 한도가 얼마냐면 50%니까 0.5를 눌러보시면 155만 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법정기부금 중 이제 시인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시인액 계산을 하실 때는 뒤에 넘어가면 이제 책에 적혀 있기는 해요. 1번 2월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셔야 되고요. 되셨죠? 요것도 개정됐어요. 올해 개정됐나 작년에 개정됐나 아무튼 그래서 개정됐어요. 예전에 이제 단기 기부금이 먼저였는데 이젠 2월 기부금이 먼저예요. 그래서 2월 기부금을 이제 먼저 있으면 공제를 하고, 그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 기부금을 이제 후에 공제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문제에서 2월 기부금, 2월 법정 기부금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요 책, 요 파트 앞쪽으로 아직 2월 기부금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월 기부금 있으면 먼저 이제 2월 기부금 공제를 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에서는 지금 2월 기부금 없으니까 법정 기부금이 얼마가 있냐면은 위에 계산한 것 중에 150만 원 있었죠? 요건 단기예요. 됐죠? 그래서 단기 법정 기부금이 1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자리 들어가시는 게 150만 원. 다음에 2월 기부금은 없죠? 그럼 2월 기부금은 빵. 자, 그러면 한도가 155만 원인데 그 중에 1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정 기부금 중에 시인액은 얼마냐면은 150만 원이겠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이게 160만 원이었으면 155만 원을 공제를 받는 거예요. 둘 중 작은 거겠죠. 결국 한도니까. 이해되시죠? 위에처럼 민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도하고 다음에 지출한 기부금 중에. 자, 그러면 이제 나오시는 게 31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시면 하단 네모칸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단 네모칸 금액이 얼마냐면은 31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하시면은 160만 원이 돼요. 거기에 10%를 곱하면 지정기부금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 한도는 다시 16만 원이 될 거고. 되셨죠? 그러고 여기에서도 이제 지정기부금 중 시인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시인액과 한도 초과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법정 기부금도 마찬가지 한도 초과 있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실 때도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것처럼 1번 2월 기부금이 먼저고요. 다음에 2번 단기 기부금이 이제 다음으로 차선으로 이제 공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2월 기부금이 없으니까 단기 기부금이 지금 얼마 있으시냐면은 위에 보시게 되면은 180만 원 있으시죠? 그래서 공제는 180만 원에 대해서 지정기부금 지출한 게 있으니까 그 중에 얼마만 공제가 된다? 16만 원만. 그러면 인정된 시인액은 얼마? 16만 원. 되셨죠? 그러고 조금 지저분하니까 위로 살짝 올리고 지우개로 살짝 지워볼게요. 자, 그러고 16만 원이 시인액일 거고 지정기부금 시인액. 그러고 한도 초과는 얼마가 된다? 180만 원에서 16만 원을 뺀 그 외 나머지 164만 원만큼이 한도 초과가 된다. 되셨죠? 그러고 요 한도 초과는 따로 이제 세무 조정이 없어요. 다만 이제 기부금 장부에다 이제 기록을 하고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계산을 하실 때 따로 이제 세무조정 들어가시는 입금 송금 요 얘기 말고 밑에 하단으로 세무조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기부금 세무조정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이나 뭐 입금불산입 요런 이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반영을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괜찮으시죠? 그러고 이 한도 초과는 다음 연도로 무슨 월 된다고요? 2월 돼요. 2월. 되셨죠? 그러고 이 2월 얘기는 요 다음 장에 나오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온라인 할 때는 요거에 대한 설명까지는 안 드리니까 간단하게 말 설명을 드리면은 2013년 이후로 이제 발생하는 2월 기부금은 10년 동안 2월이에요. 10년. 그럼 그 전엔 어떻게 되는데요? 2012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전으로 2012년까지 발생한 기부금의 2월은 5년 동안 2월이었는데 요게 어차피 2012년까지 5년 해봤자 현재가 2021년이니까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3년 후로 발생한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고 다음에 말 문제 나오실 때는 2013년 이후로 10년이구나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그러고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67페이지 기부금 얘기인데 요거 이제 2월 기부금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해드렸던 건데 법정 기부금 한도액이 지금 얼마냐면 1200이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제 순서는 1번 2월 기부금이 먼저입니다. 다음에 2번 단기 기부금이 그 다음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공제는 언제부터 된다고요? 2013년부터 된다고요. 되셨죠? 자, 그래 나와 있는 게 2019년, 2020년. 그럼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한도가 1200이니까 그 중에 2월 기부금에 대해서 두 개 다 해서 800부터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1200에서 800을 빼게 되면은 남는 부분이 이제 얼마가 남아요? 400이 남죠. 그래서 단기 기부금의 한도는 400이 한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기부금 지출한 게 얼마인데요? 500 지출했죠. 그래서 단기 기부금 지출한 거는 500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시면은 총 시인액은 얼마가 된다? 1200 됐죠? 그러고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는 얼마가 발생한다? 100원. 그러고 그거는 단기 기부금 중에 100원의 한도 초과가 발생하신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2월 할 수 있다. 되셨죠? 자, 다음 아래 객관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70페이지 기부금 객관식 문제. 다음에 기부금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옆에 이렇게 샷을 좀 띄워놓은 거거든요. 보기 편하라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다음에 의료법인 얘기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료법인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으시냐면은 여기 보면은 교육시설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되셨죠? 그래서 어딨냐 하단에 있겠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이거 조금 거슬리는데 조금 냅둬 놓을게요. 자, 여기 보면은
평생교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되셨죠? 옆에 안 보이는데 평생교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용도가 이제 특정된 기부금이나 아니면 위에 올라갔을 때 지출하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앞에서 제가 지정기부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을 하시게 되고 답안에 가시는 건 3번이 해당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화면을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은 위로 올라오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으시게 되냐면은 사립학교에 지출하시는 시설비에 대한 기부금 같은 경우는 법정기부금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법정기부금, 그 외 나머진 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그러고 아래 보게 되면은 3일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아니죠. 그죠? 요게 포인트예요. 7억 원의 회사 건물을 시가 10억 원짜리래요. 자,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동 제안을 수락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올바른 세무 조정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올바른 세무 조정은 요 파트는 이제 의제기부금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의제기부금하고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생각을 하실 때 조금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제기부금 같은 경우는 의제기부금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되고요.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맞아야 돼요. 되셨죠? 그러고 둘 다 공통적인 이제 기본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고가매입, 저가양도가 있어요.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수관계인이 아닌데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를 했다. 그러게 되면은 의제기부금으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이제 들어간 얘기는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를 했다.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특수관계인이 아니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하실 때는 의제기부금인지 보려면은 정상가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정상가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렇게 저렇게 이제 물건을 팔 때 최소한 받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정상가액은 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이게 뿔마예요, 뿔마. 그래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시가가 10억 원짜리인데 7억 원에 이제 물건을 매각하라고 제안을 받았죠. 그러면 지금 저가양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에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저가니까. 그래서 시가가 10억이고 다음에 전체 100% 중에 마이너스 30%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하시면 정상가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7억. 그러면은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되냐면 7억만큼은 받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근데 지금 회사가 얼마를 받았냐면은 7억을 받았죠. 되셨어요? 그럼 정상가액만큼 받았죠? 그러면은 따로 뭐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 받아야 될 거 정상적으로 받았으니까 지금은 다방에 세무조정이 없음입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만약에 뭐 7억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6억 원에 이제 양도하라고 생각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이 정상가액이 얼마라고요? 7억. 근데 얼마를 받는다 그랬어요? 6억. 이런 상태가 되시게 되면은 이 차액에 해당하시는 1억만큼을 기부금으로 보시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의제 기부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1억 원을 누구한테 기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게 기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인은 기부단체가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기부단체란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억은 뭐가 될 거냐면은 송금불산입이 되실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3번. 용사는 연도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지정기부금 지출액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2020년에 1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한도가 600만 원이시죠. 그럼 1000만 원만큼 한도 초과가 발생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의 한도 초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 내시는 거고, 요게 2월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연도의 한도가 얼마라고요? 3,700만 원 되셨어요? 그럼 지금 넘어와서 2월 기부금 나온 게 얼마가 있어요? 요거 이제 빼보면 넘어온 2월 기부금 먼저 공제하라고 제가 앞에서 계속 적어드렸으니까 2월 기부금이 얼마 있어요? 1600에서 600만 원을 뺀 1000만 원만큼이 2월 기부금이시죠? 되셨어요? 그럼 이제 1000만 원을 빼시게 되면 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3,700이니까 남는 이제 단기 기부금 한도는 얼마가 남아요? 단기 한도는 2,700이 남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3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3천만 원은 2,700 중에 한도 초과되는 부분이 얼마? 한도 초과는 300. 그래서 한도 초과가 300. 이해되시죠? 단기 지출이 3천이니까 한도가 2,700이면은 넘어가는 게 300 있죠. 그래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300. 다음에 2월 된 것 중에서 지금 공제되는 건 얼마? 1,000만 원 있었죠. 그러고 단기 한도 중에 이제 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되는 거는 얼마가 있는 거예요? 2,700만 원이 공제가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1번. 다음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다음 자료를 이해할 경우 3일에 단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그럼 아까 이제 했던 거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기부금 한도 계산했을 때 이렇게 산식을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혹시라도 산식 못 세우신 분들은 잠깐 화면 멈추시고, 아이고 여기 숫자 지우다 말았네요.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산식 한번 세우시고, 자, 저는 바로 갈게요.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단기순이익이 500이래요. 자, 그럼 단기순이익 500부터 가볼까요? 자, 요거 500. 다음 그러고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반영 전이니까 저는 이제 하단 거 이제 9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국립대학병원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법정 기부금이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의료법인에 이제 고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요거 앞에서도 있었죠. 지정 기부금이시고요. 동창회 기부금입니다. 동창회 비지정 기부금이죠. 그래서 요렇게 근데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이라 그랬으니까 요 동창회 기부금은 송금불산입이시죠. 그래서 동창회 기부금은 손불 50만 원일 거고 비지정 기부금.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마저 계속 채워볼게요. 자, 그럼 입금 금액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에 플러스 송금불산입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일 거고, 다음에 송금 금액은 350만 원 있으시죠? 자, 350만 원. 자, 그럼 차가감 소득 금액은 자, 300만 원이실 거고, 법정 기부금 얼마 있냐면 80만 원. 다음에 지정 기부금 100만 원. 다음에 기준 소득 금액은 480만 원. 그럼 2월 결손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3일은 세무상 2월 결손금이 70만 원인데 이거는 전기에 발생을 했고, 다음에 3일은 각 사업연도의 100%를 공제받는 법인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럼 기준소득금액 480만 원 전체가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2월 결손금 있는 부분 중에. 그러면 민 2월 결손금이 70만 원 있는데 그거는 480만 원 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공제받는 건 70만 원이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은 하단에 나오는 이제 박스가 얼마냐면은
410만 원이고요. 이거의 50%가 법정기부금 한도죠. 그래서 205만 원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법정기부금 중 시인액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2월 기부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법정기부금 시인액은 얼마? 80만 원이 그대로 된다. 그러면 205만 원 중에 80만 원이니까 여기 있죠. 80만 원. 그래서 80만 원이니까 한도 미달이죠. 그럼 한도 초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정기부금 중 시인액에 들어가는 게 얼마가 된다? 8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10만 원에서 위에 네모에서 빼라 그랬었으니까 80만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330만 원이 되고, 여기에 10%가 한도가 돼서 지정기부금 한도는 33만 원이다. 되셨죠? 그럼 지정기부금 지출한 게 얼만데요? 100만 원. 한도가 얼마? 33만 원. 지정기부금도 2월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는 지정기부금 시인액은 33만 원. 다음에 한도 초과는 100만 원에서 33만 원을 뺀 67만 원이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현물로 기부할 경우 기부자산가액의 대상을 불문하고 틀렸어요. 자, 답안이 바로 1번이고, 현물 기부금은 이제 뒤에 현물 접대비랑 이제 비슷하긴 한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의 현물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단체, 그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이나 아니면 또 뭐 있냐면은 비지정기부금, 이런 상태가 되시게 되면은 맥스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기부자산가액이 기부대상을 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라면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은 둘 중에 큰 거가 되기 때문에 답안이 바로 1번이시고요. 나머지 말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마무리 문제 6번. 3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관계가 없대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억 원을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5천만 원에 양도를 했대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저가 양도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가 매입 저가 양도일 때 특수관계가 있으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될 수 있고, 특수관계가 없으면 이제 의제기부금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네, 특수관계가 없으니까 의제기부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의제기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정상가액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상가액이라는 거는 시가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30%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시가가 지금 얼마짜리냐면 1억. 자, 그래서 시가가 1억. 헷갈리니까 하단에다 쓸게요. 자, 시가가 1억 곱하기 지금 저가양도 했죠?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30%를 빼서 받아야 되는 돈은 얼마? 7억. 되셨죠? 근데 받은 돈이 얼마만 받았어요? 5천만 원만 받았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 7억 아니죠? 7천이죠? 1억에다 78 곱하는데 어떻게 7억이 나와요? 7천만 원이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가끔 제가 한글을 잘 못 보기도 해요. 마지막 문제인데 틀렸네요. 자, 그래서 7천만 원 중에 이제 7천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 5천만 원을 빼게 되면 남는 2천만 원만큼이 뭐가 된다고요? 기부금이 된다고요. 되셨죠? 그러고 요게 이제 지자체죠? 지자체. 그럼 요거는 법정기부금에 해당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법정 기부금 한도 계산하시는 산식에다가 포함해서 세무조정에 반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처분 손실 2천만 원은 요 2천만 원은 기부금으로 모아 세무조정에 반영한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마지막에 제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고 기부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접대비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